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서 사람이 살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나 사회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 가깝게 하기엔 너무나 먼 좀 잡스런 지식들만 모은 자팍TV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살아가며 추구하는 행복, 그 행복의 원동력이 되는 남성의 상징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아침마다 기상을 하면 거시기도 같이 기상을 해서 텐트를 치나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많아 다들 텐트를 치겠군요. 하지만 사람은 먹기 싫어도 나이를 먹어야 하고, 나이를 먹으면 힘이 떨어져 본인 생각과는 달리 본인 몸에 달린 아들은 늦잠을 자서 말을 잘 안 듣고 빵빵하게 서지도 않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남자들끼리는 창피해서 말 못하고 부인에게는 밥보다 욕을 더 많이 얻어먹는 인생이 될 테니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서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잘 기억해 두십시오. 몸이 건강해지려면 근육 운동을 하시지요. 정력이 떨어져도 근육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니? 근육 운동을 싫어.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거기 근육은 단련이 안 되는 근육이므로 거기를 직접 단련하는 게 아니라 남성기에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 호르몬이 많이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테스토스테론입니다. 2017년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문에 보면 테스토스테론과 남자들 거시기가 잘 서나 안 서나를 비교해 본 2298명이 메타 분석이 있었는데요. 테스토스테론 요법에 의해 성기능이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테스토스테론의 95%는 남성의 고환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테스토스테론이 많으면 강한 남자가 된다. 이것만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 중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근육 트레이닝입니다. 여기서 할 근육 운동은 거시기 근육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을 말합니다. 이런 저런 근육 운동법이 많지만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는 스쿼트가 최고입니다. 남성의 힘에 관련된 운동은 여러 대학들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더라도 일반 근육 운동을 한 사람에 비해 스쿼트 한 사람이 단연코 월등했습니다. 2019년 독일 체대에서 성인 남성 13명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벤치프레스와 스쿼트 운동 한 사람에 비교해서 역시 스쿼트를 한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벤치프레스를 하면 가슴 부위의 근육을 발달시켜 역삼각형 모양의 멋진 모습을 만들어주지만 스쿼트는 인체의 제일 큰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는데 더 유효했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을 하는 시간은 아침보다 저녁 때가 근육이 더 붙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헬스장 가는 사람들은 저녁 때 많이 가니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근육의 발달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 테스토스테론치의 증가가 목적이기 때문이니 아무 때나 스쿼트를 많이 하세요. 다만 모든 운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준비 운동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움직이면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해줘야 하지요.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하지 않으면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 구글링해서라도 잘 알아보고 하세요. 준비 운동이 끝났으면 양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린 다음 팔은 팔짱을 끼거나 내려갈 때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머리 위쪽으로 들어줍니다. 서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허리는 곧게 편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빼주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안 나가게 하고요. 허리는 넣고 엉덩이가 빠지는 자세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안 보이는 의자에 앉는 자세가 되지요. 보는 시선은 정면을 보십시오. 스쿼트를 할 때에는 허벅지 힘으로만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어느 정도 힘이 붙으면 뭘 들고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정력 키우는 데는 유산소 운동이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져서 혈행이 좋아지니 당연히 정력이 강해지겠지요. 원래 거시기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심폐 기능이 약해져서 하반신으로 가는 혈류가 약해져서인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 혈행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쉽고 가성비 높은 운동은 없을 거예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기능을 높이는 데는 나이나 비만도 같은 것에 관계없이 혈행과 성기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나이 먹어서라든가 너무 뚱뚱해서 거시기가 안 선다는 말은 다 핑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행 개선을 시켜 거시기가 잘 서게 만들면 반찬의 가지수가 달라지니 기억해두세요. 다음으로 정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것이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식품이니 이것을 많이 드세요. 25,096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플라보노이드의 섭취와 남성의 성기능 부전 발생을 비교하니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기능 부전 확률이 11에서 16% 낮았다고 합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다 아시겠지만 과일입니다. 특히 오렌지나 감귤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 겨울엔 감귤만 드시는 걸로 하세요. 물론 먹자마자 즉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기부전 같은 성기능 장애를 예방하는 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커피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커피는 설탕이 들어있는 믹스커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같은 블랙커피를 말하는 거죠. 2015년 텍사스 대학에서 내놓은 논문을 보면요. 3,72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평소에 커피를 마시는지와 발기부전에 관해 조사하니 커피를 마신 쪽이 머리와 몸이 건강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커피 2잔에서 3잔에 해당하는 170에서 375mg의 카페인을 섭취한 남성은 그러지 않은 남성에 비해 중요한 때 발기력에 관한 고민이 40%에서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커피로 절대 발기력 향상이 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높다고 좀 어정쩡하게 말했는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하반신의 혈행을 개선시켜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커피는 테스토스테론치를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었고 이 테스토스테론과 발기력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지요. 카페인에는 각성작용도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머리와 몸을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른스러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좋았다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분발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발기하세요. 고맙습니다.